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울산의 버스업계 자본이 사실상 완전 잠식 상태여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가 관건인데요. 울산시는 어제 버스 노사와 협약을 맺고 울산에 맞는 준공영제 유형을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그동안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시내버스 사업조합, 버스노조가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 도입 시 경영 부담 완화로 인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재정 지원이 약속이 된다면 저희들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중소상한테 나눠드릴 수 있고 그것이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노선별 운송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노선관리형으로 분류됩니다. 울산시는 두 유형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장점들만 접목시키는 울산형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과 버스 운송관리와 비용정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워 담아서 우리 울산형 특유의 어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울산은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누적 적자 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 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는 등 완전 잠식 상태입니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과 환승 손실 보전을 포함할 경우 연간 9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버스업체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와 운영기구 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빨라도 202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5,527번에서 5,541번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남구의 한 중소기업 근무자들이며 3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A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늘었는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했고 골목 상권에 점차 활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대응 모범도시가 되는 데 앞장선 울산 시민들 모두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남구와 중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울산의 부동산 등락폭이 타 지역과 비교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부동산 규제가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울산의 주택가격 동향과 과열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전국 111개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합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조선하청업체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가 다음 달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하청업체들의 지불 여력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내년 1월부터 강제 징수에 들어가게 되면 기성금 압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진보당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4대 보험 납부유예 연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청의 기성금 구조 개혁과 조선업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69% 올라 2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주택 전셋값은 9월 0.74%에서 지난달 0.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월세 가격 역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동북구 위주로 0.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낮아서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의료기관. 매년 이맘때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지난해는 하루 평균 200명가량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지만 올해는 많아야 하루 50명. 매년 빠르게 소진되던 무료 독감 백신도 아직 재고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고요. 어르신 위탁 같은 게 혐을 같은 경우는 1,800명 분을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200명 분 정도 접종을 실시하였고요. 한 600명 분 정도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11월 현재 이 의료기관의 독감 백신 접종은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은 73%나 급감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저조한 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독감 접종을 늦추거나 아예 건너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맞은 기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은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코로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독감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면서 접종률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게 코로나고 어떤 게 독감인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단이나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병원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특히 올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의회는 어제 울산대 의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성창기 원장은 울산대 의대의 지역 환원과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의 지역 의사제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전은수 변호사는 울산 의대가 의예과 1학년의 일부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울산대 의대 설립 인가 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 시험과 관련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의 출근 시간이 기존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또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의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 중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차량 소음이 통제되며 항공기 운항과 기차 운항 시간이 조정됩니다. 한상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제6대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 신임 사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과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 울산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신임 사장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울산 도시공사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피인용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유니스트 교원 7명이 선정됐습니다. 유니스트는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조승우 교수가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 전년보다 상위 1% 연구자가 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 명단에 포함된 조승우 교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논코딩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고 유전자 교정을 통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에는 지난 2014년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로드니 루오프 특훈 교수를 비롯해 조재필 교수와 석상일 특훈 교수, 백종범 교수, 김광수 교수, 이현욱 교수 등 6명이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가칭 제2명촌교를 울산의 대표 명품 예술다리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제2명촌교 건설 예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 태화강을 횡단하는 교량과 차별화된 명품 예술의 다리로 건설해야 한다며 교량명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2명촌교는 중구 내왕 삼거리에서 남구 오산 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국비와 시비 등 1,340억 원이 투입돼 202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김석기 회장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새 회장과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체육회는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면서 조기에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지난 10월 시체육회장 재선거를 통해 김석기 회장이 당선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순항할 것만 같았던 시체육회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먼저 재선거까지 치르게 된 체육회장 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재선거의 원인이 됐던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 시체육회의 선거 담당 직원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한 말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관위에서 수료가 맞느냐, 이 수가 맞느냐를 가지고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선거 담당 간사는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 시선관위와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다룬 결과 이거는 무방하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한체육회,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가 중앙선관위 개념이 있으니까 법무팀에서 해석이 내려오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었죠. 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자네라고 부르는 호칭에 불만을 표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가 단계적으로 어제 이야기를 일부 했고 내가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할 겁니다. 직원회의를. 내년 10월 울산에서 치러질 전국체전 준비에 회장과 직원들이 합심해야 할 때 터져나온 시체육회의 불화설. 지역체육계에서는 김 회장과 체육회 직원 간 불화로 인해 내년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며 조기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2022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송철호 시장이 맡았습니다. 울산시는 체전 준비와 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청은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지원, 대회 응원 업무를,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경기장과 경기용 기구 확보, 경찰청은 경비 경호와 대회 안전, 교통 대책 등을 맡아 추진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제10기 군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군민감사관은 울주군 각 읍면에서 1명씩 추천받아 12명이 선정됐습니다.
군민감사관은 임기가 2년이며 부정부패 제보와 지역 현안 문제 건의 등 생활 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구청이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대왕암공원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해 본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기존 상가 주차장을 일시 폐쇄하고 광장 기능을 강화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본 뒤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왕암공원 상가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는 주말에도 무료로 운영돼 차량이 몰리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대차 노사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울산 동천체육관 광장에서 H 지역 농산물 나눔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열고 결연마을 등에서 구입한 7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2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직원 식당 식재료 구입과 농산물 나눔을 위해 지역 농가에서 15억 4천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2007년부터 15년째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별빛 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누리호 발사 등으로 천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천문 지도사들과 함께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찰하게 됩니다. 또 에어로켓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